이번 시간에는 크레머의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크레머의 규칙 중에서 예, 어, 미지수가 두 개이고 식이 두 개인 그런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푸는 방법,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은 그런 연립 1차 방정식, 이런 연립 1차 방정식에는 다 응용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연립 1차 방정식에 계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계산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우리가 다루는 것은 미지수가 두 개, 식이 두 개 이렇게만 다루지만 미지수가 세 개, 식이 세 개 또는 미지수가 네 개, 식도 네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서 계산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립 1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A11x1 플러스 A12x2가 B1, A21x1 플러스 A22x2는 B2.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만들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 x1, x2, x로 표현한 것은 미지수고요. 여기 A11, A12 또는 B1는 오른쪽에, 그리고 A21, A22, B2 이런 것은 상수입니다.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1차 방정식 두 개를 가지고 연립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미지수 앞에 x1, x2 앞에 곱해진 이 수들 A11, A12, A21, A22 이것을 이 배열 그대로 갖다 놓으면 행렬이 만들어지죠. 그 행렬을 A라고 하면 이 A라는 행렬은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개수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개수 행렬이다 이렇게 불러요. 개수 행렬. 그러니까 이 연립 1차 방정식이 식이 두 개니까 개수 행렬은 2차 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식이 세 개, 미지수 세 개. 그렇다면 개수 행렬은 3차 행렬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앞 시간에서 배웠던 행렬식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을 했는데 0이 아니면 그러면 크레머의 규칙이라는 이 규칙을 사용할 수 있고 0이 되면 우리 선형대수학 기법을 써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선형대수학 부분이 아니니까 행렬식이 0이 아닌 경우에 즉 이 크레머의 규칙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예를 줄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여기 있는 미지수 x1은 얼마고 x2는 얼마고 즉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1과 x2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럴 때 x1, x2를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x1은 d분의 d1 이런 값으로 계산하면 되고 x2는 d분의 d2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D와 D1, D2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개수 행렬식을 계산했죠. A의 행렬식. 이것을 D라고 둘 거예요. 그래서 D는 개수 행렬식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0이 아니니까 당연히 분모에 갈 수 있고요. 그렇죠? 해서 D라고 놓은 것은 개수 행렬 A의 행렬식이다. 디터미넌트 A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배열을 그대로 놓고 A11, A12, A21, A22 해서 행렬식을 계산한 거니까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죠. 이렇게 곱한 것에서 이렇게 곱한 것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D1과 D2는 뭐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할게요. D1은 여기 D의 배열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 번호가 1번이죠. 첫 번째 열, D에서 첫 번째 열 이것을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수가 있죠. 는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 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두 수를 이렇게 1열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1열이 바뀌었어요. B1, B2로. 예, 2열은 D하고 똑같은 걸 그대로 써주면 돼요. 예, A1, 2, A2, 2. 됐죠? 예, 그래서 D1이라는 값은 이렇게 곱한 것에서 이렇게 곱한 것을 빼주면 됩니다. D2, 여기 번호가 2번이죠. 예, 그렇다면 암시하는 게 그러면 두 번째 열을 바꾸겠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게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예, 여기가 2면 D에서 2열을 역시 는 오른쪽에 있는 B1, B2라는 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때 1열은 D하고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행렬식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에서 이렇게 곱한 것을 빼주면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D와 D1과 D2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크레머의 규칙이라는 것은 X1은 D분의 D1, X2는 D분의 D2 이렇게 구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크레머의 규칙을 써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보세요. 연립 1차 방정식 2x1-3x2는 1, x1 플러스 x2는 2를 풀어라.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1과 x2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크레머의 공식을 쓸 수 있는지 우리 계수 행렬의 행렬식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x1, x2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그대로 이 배열대로 늘어놓으면 2, 마이너스 3, 1, 1이죠. 그렇죠? 그래서 d는 2, 마이너스 3, 1, 1 이것의 행렬식이에요. 계산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3. 그렇죠? 그래서 2, 3을 더하면 5. 당연히 5는 0이 아닌 수지요. 0이 아닌 수니까 크레머의 규칙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D1과 D2가 필요하죠. D1은 D에서 첫 번째 열, 이 부분을 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수, 1, 2, 예, 이것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2열은 똑같이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3, 1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그럼 D1은 이렇게 곱한 게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6. 그렇죠? 두 개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D1은 7입니다. D2 똑같아요. D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열을 이 는 오른쪽에 있는 이 수로 바꿔줘요. 1, 2. 1열은 똑같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 그대로 쓸 거니까 행렬식은 이렇게 곱해서 4, 이렇게 곱한 거 뺄 거니까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3이 되죠. 어렵지 않죠? 네, 그렇다면 D1, D2를 다 계산했으니까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X1과 X2는 X1은 D분의 D1, D는 5였어요. D1은 7이었어요. 5분의 7. X2는 D분의 D2, D는 5였고 D2는 3이었어요. 5분의 3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 벡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오면 크레머의 규칙을 가지고 풀어내겠습니다. 이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x1에는 5분의 7을 대입하고 여기 x2에는 5분의 3을 대입하면 이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 시간 두 번째 얘기, 이제 9장 4절에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벡터라는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3차원 공간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3차원 공간이건 2차원 공간이건 아니면 차수가 더 커서 4차원, 5차원 이렇게 가도 됩니다. 공간이. 어쨌든 3차원 공간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3차원 공간에 두 점을 잡았어요. 그때 그 두 점을 A와 B라고 했을 때 A의 좌표는
직교 좌표로 A1, A2, A3, 즉 X축 방향으로 A1만큼, Y축 방향으로 A2만큼, Z축 방향으로 A3만큼 진행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B의 좌표는 B1, B2, B3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럴 때 여기 3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X축, Y축, Z축, 예,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럴 때 3차원 공간에서 두 개의 점을 찾아서 A라는 점, 좌표가 A1, A2, A3. 점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둥근 가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벡터를 표현할 때는 꺾은 가로로 표현을 할 거예요.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럴 때 A라는 점에 있는 어떤 입자를 B라는 점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점 A에 있던 입자가 점 B로 옮겨갔다. 이 방향으로 옮겨갔다. 즉, 이 거리만큼 이 방향으로 옮겨갔다. 거리와 방향, 이 두 가지가 있는 개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럴 때 그것을 A를 지점으로 갖고 B를 종점으로 갖는 이런 화살표를 가지고 표기를 합니다. 그때 이 화살표를 시점을 A, 종점을 B로 갖는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벡터라는 것은 이제 벡터 파트만 얘기하게 됩니다. 계산을 할 때는. 그런데 벡터 파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우리 그 시점을 필요한 곳에 놓으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에서 이렇게 B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런 화살표로 표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 A에서 B 쪽으로 화살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표기하고 이 벡터를 시점을 A로 갖고 종점을 B로 갖는 벡터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계산을 할 때는 벡터 부분이라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여기 원점이 있어요. 원점의 좌표는 0,0,0입니다. A라는 점을 이렇게 원점으로 평행 이동해 와요. 자, 그럴 때 이 벡터에 있는 모든 점을 A가 원점으로 오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화살표가 원점을 지점으로 갖는 이런 화살표로 이렇게 옮겨오게 됐죠. 그렇죠. 이 화살표를 즉 이 벡터를 이 벡터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의 표준 위치 벡터다. 이렇게 불러요. 표준 위치 벡터.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종점, 이 B라는 종점이 어디론가 옮겨왔겠죠. A가 원점으로 오는 그 방법 똑같이 오면 B도 어딘가 왔겠죠. 그때 B가 옮겨온 이 점, 즉 원점을 시점으로 갖는 이 벡터, 이 화살표의 종점이 되는 그 점을 B라고 둘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벡터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O에서 B로 가는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O, B 이런 화살표로 표기하면 되겠죠. 이 벡터를 AB라는 이 벡터의 표준 위치 벡터다 이렇게 부르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벡터의 좌표가 있을 거예요. 이 B라는 이 점의 좌표가 B1, B2, B3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3차원 공간에 있으니까 좌표가 있겠죠. 그렇죠? 그 좌표를 B1, B2, B3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AB라는 이 벡터를 A를 원점으로 옮겨왔을 때 B, 원래 있던 이 벡터의 종점, B가 옮겨간 점, B, 그 B의 좌표를 그대로 써서 B1, B2, B3 여기 좌표가 똑같아요. 똑같이 쓰고 이렇게 꺾은 가로로만 표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것을 소문자로, 영문자 소문자로 씁니다. B라고 쓸 거예요. 여기 이 B라는 점을 소문자로 쓴 거예요. 이렇게 B라고 쓰고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B라는 것은 사실 이 벡터의 벡터 부분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값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공간상에 있을 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을 원점으로 옮긴다라는 뜻이죠. 그때 종점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옮겨온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 벡터를 표기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돼서 겹치게 되는 모든 벡터는 똑같이 같은 좌표로 표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벡터는 시점이 원점인 거고 이 벡터는 시점이 A인 거죠. 그렇죠? 시점이 다르니까 사실은 다른 벡터예요. 그렇죠? 하지만 벡터 파트는 같은 거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옮겨온 점을 가지고 표기하는 이것은 이 벡터의 벡터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벡터는 어디가 시점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계산을 할 때는 벡터 부분만 가지고 계산한다. 시점은 여기다 맞추면 되니까. 그렇죠? 예,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갔는지만 계산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벡터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할 때는. 예, 그래서 벡터 부분만 계산할 텐데 벡터 부분만 계산하게 되면 이 벡터나 이 벡터나 다 같은 벡터 부분을 가지니까 같은 벡터인 것처럼 계산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어떤 벡터든 평행 이동해서 겹치게 되는 그 벡터들은 전부 벡터 부분이 같다. 이렇게 B1, B2, B3로 표현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B라는 벡터가 처음에 주어진 이 벡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시점이 A고 종점이 B였는데 그러면 이 B라는 벡터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 A와 B를 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냐?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예, 실제로 계산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 원점에서 A라는 점까지 가려고 하면 이 좌표만큼 이 좌표가 A1, A2, A3라고 하면 이 원점에서 시작했을 때 X축 방향으로 A1만큼 거기서 다시 Y축 방향하고 Y축하고 나란한 방향입니다. Y축 방향으로 A2만큼 거기서 다시 Z축 방향으로 A3만큼 진행하면 예, 그러면 A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1만큼 거기서 Y축 방향으로 A2만큼 거기서 Z축 방향으로 A3만큼 갔을 때 A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서 A로 갈 거니까 이만큼이 A1, 이만큼이 A2, 이만큼이 A3가 되겠죠. 그렇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라는 점까지 가려면 X축 방향으로 B1, 거기서 Y축 방향으로 B2, 거기서 다시 Z축 방향으로 B3만큼 가면 B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원점에서 A로 갈 때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각각 A1, A2, A3만큼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A에서 원점까지 오려면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1. 그렇죠? 예. 거기서 다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2. 거기서 다시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3만큼 A 원점에서 A로 가는 것하고 거꾸로 예, 거꾸로 진행을 하면 A에서 원점으로 올 수 있겠죠. 그렇죠. A에서 원점으로 오기 위해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X축, Y축,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만큼 왔으니까 그 똑같은 방법으로 B도 옮겨와야 돼요. 그렇다면 B도 그 똑같은 방법으로 오면 원래 있던 B라는 위치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2,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3만큼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B에서 시작했으니까 B1, B2, B3에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만큼 진행을 하면 B에 온다고 했으니까 B는 B1 마이너스 A1 그렇죠? B2 마이너스 A2, B3 마이너스 A3 이런 좌표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B1은 B1 마이너스 A1이고 B2는 B2 마이너스 A2가 되고 B3는 B3 마이너스 A3가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벡터 파트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빼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벡터의 계산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은 벡터를 처음에 주어진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종점 마이너스 시점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두 벡터를 얘기하면 예, 두 벡터 B라는 벡터의 좌표는 B1, B2, B3, U라는 벡터의 좌표는 U1, U2, U3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예,
이것은 OB라는 벡터가 되는 거고요. 예, 이것은 OU라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파트를 얘기할 때는 시점을 원점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옮길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렇죠? 예, 이것을 평행 이동해갖고 시점을 A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예, 임의의 점 A로 시점을 갖게끔 예, 평행 이동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시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 파트만 가지고 표현했을 때 B가 B1, B2, B3, U가 U1, U2, U3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 두 벡터의 덧셈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벡터의 덧셈은 U 플러스 B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첫 번째 성분, 이 두 벡터의 X성분이다, X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좌표끼리 더해서 X좌표를 주면 돼요. 두 번째 성분, 이 벡터들의 Y좌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Y좌표끼리 더해서 Y좌표를 주면 되고요. 세 번째 성분, 이 두 벡터의 Z좌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Z좌표끼리 더해서 Z좌표를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게 덧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가 예, 이렇게 하나는 B, 하나는 U 이렇게 표현됐다면 U 플러스 B라는 것은 좌표가 U1 플러스 B1, U2 플러스 B2, U3 플러스 B3 이렇게 된 거니까 예, U까지 갔다가 U1, U2, U3 그렇죠? 거기서 다시 B만큼, B가 가는 만큼 원점에서 B까지 가는 그 방향, 그런 방법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가시면 돼요. B가 가는 것처럼 한 번 더 가면 돼요. U까지 갔다가 B만큼 더 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U만큼 갔다가 여기서 B만큼 갈 거니까 여기 원점에서 B로 가는 이 방법처럼 똑같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평행하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행 이동해서 겹치게 되면 똑같은 벡터 파트를 갖는 거니까 예, 같은 거죠. 그렇다면 U 플러스 B라는 것은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가는 거니까 원점에서 시작하면 이만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라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요.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그렇죠? 그때 원점에서 이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이 모서리가 되는 마주보는 이 점까지 가는 것이 U 플러스 B다. 그렇죠? 예, 바로 이 화살표가 U 플러스 B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각각의 좌표를 더해서 그 좌표를 주는 거다. 그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스칼라베에 대해서 정의를 할게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B를 B1, B2, B3 이런 좌표를 갖는 벡터라고 하면 이 벡터에다가 상수 C를 곱한다. 상수를 스칼라라고 합니다. 스케일러, 크기를 표현하는 값이다. 그런 뜻이고요. 예, 상수를 곱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좌표에 똑같은 이 상수 예, C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벡터를 B라는 벡터에 C를 곱한 벡터를 C, B 이렇게 쓰고요. C, B의 좌표는 이 좌표에 전부 C를 곱해요. 첫 번째 성분 C 곱하면 C, B1 두 번째 성분에 C를 곱해서 C, B2 세 번째 성분에 C를 곱해서 C, B3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갖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 B라는 벡터가 있다면 볼까요? B라는 벡터를 원점에서 가려고 하면 X축, Y축, Z축 방향으로 B1, B2, B3만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2B만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의 2를 곱한 거니까 2B1, 2B2, 2B3만큼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B1, B2, B3만큼 가는 것하고 2B1, 2B2, 2B3만큼 가는 것하고 B1, X축 방향으로 B1, 거기서 Y축 방향으로 B2, 거기서 Z축 방향으로 B3 이렇게 가는 것하고 이걸 B1, 이걸 B2, 이걸 B3라고 해볼까요? 두 배만큼 2B1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여기서 두 배만큼 2B2 거기서 다시 Z축 방향으로 두 배만큼 2B3만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벡터하고 이렇게 평행한 예, 나란한 이런 벡터가 나오겠죠. 길이가 두 배가 되는 이 벡터가 나오겠죠. 예, 바로 이것이 2B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를 곱하면 같은 방향으로 길이가 두 배 되는 그런 벡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역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이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 거꾸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B3.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길이의
그런 벡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떤 벡터에 상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는 벡터는 그 벡터하고 시점을 원점에 놓으면 겹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겹치게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평행이동해서 겹치는 벡터는 다 똑같은 벡터니까 이렇게 옮겨온 이 벡터도 b가 되죠. 그렇다면 b2가 여기 있다고 하면 b2하고 b는 실제로 시점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평행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스칼라배로 표현됐다라는 것은 CB라는 것은 B라는 벡터와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행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란한 두 개의 선을 긋는 것으로 표기를 할게요. 이 기호는 평행하다라는 기호입니다. 예, 그래서 B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는 벡터는 B하고 평행한 벡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래서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든다면 그 벡터와 평행한 벡터를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여기 곱해지는 상수 C가 0보다 크면 같은 방향이죠? 예, 두 벡터는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곱해지는 상수 C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반대 방향을 보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면서 평행할 수 있고 반대 방향을 보면서 평행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벡터를 소개를 할 텐데 0벡터, 0벡터는 영문자, 소문자로 O라고 표기를 하고 좌표는 0,0,0 이렇게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꺾은 가로를 주면 벡터, 둥근 가로를 주면 점이 됩니다. 점은 영문자, 대문자로, 벡터는 영문자, 소문자로.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쓴 이 벡터를 0,0,0 모든 좌표가 0인 이 벡터를 0벡터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벡터의 계산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A를 시점으로 B를 종점으로 갖는 벡터 A, B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 위에다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이 벡터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인 벡터 이 벡터의 표준 위치 벡터 이 벡터의 시점 A를 원점으로 옮겨왔을 때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 벡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옮겼을 때 만들어지는 벡터 그렇죠? 예, 그 벡터를 OB라고 하면 예, AB라는 벡터는 B 이렇게 쓰기로 했다. 그렇죠? 그때 B의 좌표가 B1, B2, B3라고 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계산은 B1, B2, B3의 계산은 즉 A를 시점으로 갖고 B를 종점으로 갖는 이 벡터의 계산은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빼준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산법은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다. 예, 이게 벡터 계산의 기본입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보세요. 시점이 A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 4. 점이니까 둥근 가로를 썼어요. 종점이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 1, 역시 점이니까 둥근 가로를 썼고 영문자, 대문자로 썼습니다.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인 유향선분, 벡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향선분, 방향이 있는 선분 그런 뜻입니다. 유향선분으로 표현된 벡터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이니까 AB 화살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예, 이렇게 표기를 할 텐데 계산법 금방 얘기한 것처럼 종점의 좌표 B1, B2, B3에서 시점의 좌표 A1, A2, A3를 빼주면 된다. 그렇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종점 마이너스 시점.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종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1, 1이었어요. 거기서 시점의 좌표 빼주면 되는데 시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 4였어요. 그렇죠? 그 값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그렇죠? 두 번째 성분은 1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4. 그렇죠? 세 번째 성분은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A를 시점으로 B를 종점으로 갖는 이 벡터는 예, 벡터 파트의 좌표가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3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벡터의 크기, 벡터의 놈이라고 합니다. 크기, 벡터의 크기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어떤 벡터 B의 좌표가 B1, B2, B3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B의 크기를 이렇게 B를 절대값 기호 안에다가 놓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 B는 영문자, 소문자로 썼으니까 벡터예요. 그렇죠? 이게 벡터니까 이런 기호를 쓰면 벡터의 크기예요. 그렇죠? 이 기호는. 예, 그럼 절대값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이유가 없죠? 절대값은 여기 수가 와야 되니까 스칼라. 그렇죠? 스칼라가 오면 이렇게 쓰면 절대값. 벡터가 오면 이렇게 쓰면 크기. 같은 기호인데 뜻이 다르죠. 어렵지 않죠? 이 크기를 B의 크기는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렵지 않죠? 즉 벡터의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를 씌운 것이 그 벡터의 크기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벡터의 크기라는 게 어떻게 정의됐을까요? 당연히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여기 B라는 벡터가 있다면 벡터 파트는 G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B라는 이런 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문자 B로 쓴 점은 둥근 가로하고 좌표는 똑같아요. B1, B2, B3.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화살표의 길이는 당연히 여기 원점에서 이 점 B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 화살표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이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고요. 유클리드 거리는 루트 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은 0,0,0 둥근 가로로 쓰면 됩니다. 점일 때는 5는 대문자로 쓰고 자 그렇다면 그 거리는 첫 번째 좌표 길이 뺍니다. B1-0 하고 제곱 플러스 두 번째 좌표 길이 B2-0의 제곱 플러스 세 번째 좌표끼리 B3-0의 제곱 이렇게 해서 더하면 돼요. 자, 근데 0은 빼나만 하니까 결국 이 값이 B1의 제곱, B2의 제곱, B3의 제곱 다 더하고 루트 씌운 것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죠. 이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그 벡터가 표현하는 화살표의 길이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 사이의 거리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세요. A라는 벡터의 좌표는 4,0,3이다. B라는 벡터의 좌표는 마이너스 2,1,5다 그랬어요. A의 크기와 A 플러스 B라는 벡터와 A 마이너스 B라는 벡터, 3B라는 벡터, 2A 플러스 5B라는 벡터를 구해라 그랬어요. 어렵지 않죠? 다 배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A라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 좌표의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성분 4 제곱하고 두 번째 성분 0 제곱하고 세 번째 성분 3을 제곱하고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겠죠? 루트 16 플러스 9니까 루트 25. A의 크기는 5가 되죠. 어렵지 않죠? A 플러스 B 좌표끼리 더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면 4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해서 0 플러스 1. 세 번째 성분끼리 더해서 3 플러스 5. 계산을 하면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한 건 2지요. 두 번째 성분 더하면 1이고 세 번째 성분끼리 더하면 8이죠. A 플러스 B는 2,1,8이라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A-B. A-B라는 것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만든 벡터를 더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똑같이 A의 좌표하고 B의 좌표에 마이너스 1 곱한 값하고 더해서 좌표를 얻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의 좌표 첫 번째 거 4, B의 좌표 이 첫 번째 거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해서 4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찬가지 두 번째 성분은 A의 성분 0하고 B의 성분에 마이너스 1 곱한 걸 더하면 됩니다. 0 마이너스 1. 그렇죠? 즉 A의 성분에서 B의 성분을 그냥 빼주면 돼요. 그렇죠? 세 번째 성분 3에서 5 빼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계산하면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6. 두 번째 성분은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세 번째 성분은 3에서 5를 빼주면 마이너스 2지요. A 마이너스 B는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자, 똑같이 3b. 그럼 b의 좌표에 모두 3을 곱하면 돼요. 첫 번째 성분에 3 곱하고, 두 번째 성분에 3 곱하고, 세 번째 성분에 3 곱하고. 그렇죠? 3을 곱하면 첫 번째 성분에 마이너스 2에 3 곱하면 마이너스 6. 두 번째 성분 1에 3 곱하면 3. 세 번째 성분 5에다가 3 곱하면 15가 되죠. 3b는 마이너스 6, 3, 15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면 3b라는 벡터는 이만큼 겹치면서 이렇게 길이가 3배가 되는, 이렇게 3배가 되는 이 벡터가 3b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 하나의 벡터가 b라고 하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길이가 그것의 3배가 되어 있는 이 벡터, 이게 3b라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2a 플러스 5b 계산해 보겠습니다. a의 성분의 2 곱한 값과 b의 성분의 5 곱한 값을 더해서 좌표로 가지면 돼요. 그렇죠? 즉 4,0,3 a라는 벡터에 2를 곱하고 마이너스 2,1,5 b라는 벡터에 5를 곱해서 더합니다. 가볼까요? 첫 번째 성분 4에다 2 곱하고 마이너스 2에 5 곱하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2지요. 두 번째 성분 0에다 2 곱하고 1에다 5 곱하고 더해주면 5가 되죠. 세 번째 성분 3에다 2 곱하고 5에다가 5 곱해서 더하면 31이죠. 2a 플러스 5b는 마이너스 2, 5, 31이라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벡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벡터의 크기, 이 정도, 그리고 덧셈, 스칼라베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